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M&A 기재 진양근 회장의 이제 커미트먼트가 최근에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미트먼트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약속, 뭐 헌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에서 대주주라든지 그 다음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중심적인 CEO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이 커미트먼트에 대한 어떤 신뢰가 높을수록 이 장기 투자자라든지 가치 투자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최고 경영자라든지 가장 중심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 약속을 중요시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먼저는 이제 미증시 지수 선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FOMC에서 9월달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계속 이제 11월 달까지 FOMC의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장기채 그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또 영국에서 감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어떤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나스닥 선물에서도 여전히 지금 0.39% 하락세 흐름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환율의 영향을 지금 또 오전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무려 18원 정도가 또 급등하면서 1427전 30전 정도가 원달러 환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에서는 오전장에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금융투자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주말에 이제 예탁금이 이제 급감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정시시장에서 자금이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등락 종목 수를 보게 되면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하는 요런 흐름들이 오전장에 지금 나타나서 2235선까지 내려가세요. 먼저 좀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이 6월 달에 이제 저점, 6월, 7월 달에 저점을 이제 있었던 2300선을 지금 바로 지금 급락을 해서 미끄러져 내려가서 2235선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쌍바닥이 되는지 여부가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근에서 중심 라인 세 가지 가격선이 있죠. 2700선 라인이 올해 들어서 연초에 지지가 안 되었고요. 2300선 라인은 반등을 이제 8월 달에 이제 2500선 중반까지 하다가 다시 미끄러졌거든요. 이 라인 밑에는 이제 2000선 요런 라인이 이제 낙폭과대 가격 라인이 있는데, 자, 이 라인까지 갈 건지 여기서 요동을 칠 건지는 월수로 보게 되면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연말까지 이 흐름들이 계속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에서 아침에 이제 이 CEO 기사가 나왔죠. 특히나 제약바이오에서는 CEO 기사가 정말 중요한데요. 진양근 회장의 어떤 최근에 HLB 관심사 더불어서 CEO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는 진양근 HLB 회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어떤 상태죠.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신약 개발 중심으로 HLB 계열사와 더불어서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진양근 회장이 이제 올해 연초에 주주들의 그 어떤 그동안의 어떤 기다림에 꼭 보답을 하겠다. 꽃이 피면 이제 뭐 알 것이다, 이런 게 아까 제가 제 초두에 말씀드렸던 커미트먼트입니다. 이런 어떤 주주의 약속을 헌신적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런 어떤 경영진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하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이제 성공과 실패의 어떤 이제 갈림길에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자, 코로나 이후에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그 매출이 올라왔는데 향후에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는 후발 이제 상황에 대비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간 10년 넘게 이제 신약 개발에 투자된 어떤 결과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제약 관련되는 뭐 구명정 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에도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경영에 대해서 능력이 어떤 중요한 시점이죠. 특히나 이제 경기 둔화, 금리 인상 관련해서 올해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거시 변수에서 기업 경영자들의 어떤 능력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은 이제 금융명 출신이죠. 부산은행 출신이었다가 이제 평화은행 쪽에 이제 기업 업무를 하다가 자, 2000년 초반에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국내 이제 은행권에서 구조조정과해서 예전에는 뭐 한 20여 개 정도 되는 은행들이 10개 안팎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평화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은행 쪽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나와서 컨설팅에서 이제 JN 리 파트너스를 이제 설립해서 은행 업무를 좀 살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컨설팅 했던 소규모 어떤 기계 부품 제조사가 좀 잘 돼가지고 4세 확장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전공을 인수해서 사명을 HLB로 바꾸고요. 우연하게 이제 이 계열사 지분이 이제 미국 쪽에 바이오 쪽에 있던 걸 알아가지고 이제 제약 바이오 사업에 못 모르고 이제 일단은 사업을 뛰어들었죠. 의도하지 않게.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그때부터 자금 투여를 하면서 이 일종의 이제 그 MRDO 형태의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글로벌 임상까지 진행하는 요런 어떤 상황까지 오면서 이제 확장이 계속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약 개발의 그 위주를 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대표적인 분석이죠. 한국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1970년도에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이 돈이 안 되는 당장에 돈이 안 되는 어떤 이제 사업에 뭐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한 10여 년 정도는 엄청나게 이제 돈을 끌어부어야 되는 어떤 사업이니까 다 말리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국가 주도로 했듯이 이 한국의 어떤 이제 신성장 산업 자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국내가 좀 안 됐던 게 이제 우주항공 산업하고 이 제약 쪽 제약 바이오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내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매출단을 올렸듯이 HLB도 이 험난한 과정을 중간에 포기 없이 10여 년 왔던 것은 대단한 어떤 이제 과정과 도전과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진양곤 회장의 커미트먼트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뭐 지분의 매도라든지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과정이 그간에 이제 어렵다고 하는 제약바이오의 어떤 도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은 10여 년 정도 걸리고 돈도 엄청 들어가는 거고, 무려 글로벌 3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제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 결과물이 2019년도에 위암 이후 다시 또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지금 올해 간암과 선약 남성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어떤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이후에도 이제 지분 인수를 2019년 이후에 많이 했죠. 이미노믹이라든지 뭐 베리스모라든지 HLB 제약이라든지 이미노믹 그러니까 HLB 테라피틱스 이런 확장들을 끊임없이 해왔죠. 이제 2020년도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인수 이후에 그 일반 의약품 판매가 올라가면서 지금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HLB도 주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국제 스테인리스 밸브 공업이 2007년도에 라이프 코드 인터내셔널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표적항암제 리보센에 관련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현대 라이프보드를 또 합병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노믹 테라피틱스도 합병하고, 이제 작년에 FA, 올해 이제 이
헬스케어 사업부로 이제 들어왔던 이런 어떤 이제 테두리 안에서 인수합병하면서 기업의 확장과 사업의 어떤 고도화 전략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구명정 관련되는 조선 사업부 관련되는 부분이 88억이지만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 지금 1000억이 넘어갔죠. 그래서 상반기에 역대 최대였던 이제 매출과 이익단 관련되는 부분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LB가 줄여가고 있는 신약 개발 관련해서 2007년도 라이센스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핵심 파이프라인을 리보세라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2019년도에 이제 글로벌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 시작을 해서 지금 선양, 남성암, 간암, 위암 그리고 기타 이제 뭐 난소암, 유방암, 뭐 폐암 이런까지 이제 확장을 계속 이제 앞으로도 할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 베리스모의 어떤 지분 투자, 베리스모는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면역 명역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이 카티의 어떤 이제 개선 관련되는 부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열 전체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도 인수하면서 계속 이제 끊임없는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동 초기부터 국내 어떤 신약 사업 자체가 자체 어떤 개발이 안 되면서 이제 오리지널 관련되는 부분이 만료가 돼서 어떤 제네릭이라든지 아니면 좀 초기 1 이상 하고 난 다음에 삼상하기 전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나 이런 쪽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이런 어떤 구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독자적으로 삼상까지 하면서 신약 개발에 관련되는 부분을 해왔던 이제 HLB는 상당히 이제 그 결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요. 기타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도 이제 뭐 이 파클리탁셀의 그 3세대 계량인 아필리아까지도 인수하면서 뭐 이 세포독성에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요런 라인에다가 이제 기타 확장까지 하면서 계열 관련되는 부분 테라피틱스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글로벌까지 이제 확장하면서 이 결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니까 기대감은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확장이 돼서 내년까지 어떤 성과를 낼지가 시장의 어떤 관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자, 오전장에 이제 뭐 미증시가 일단 다우지수가 30,000선이 이탈이 되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HLB는 42,000원 선 부근에서 분봉상으로 지금 흐름이 2% 좀 하락한 흐름이고요. 생명과학이 2%, 제약 같은 경우가 한 4% 밀리면서 테라피틱스는 좀 반등이 좀 나와서 한 4% 오히려 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중에 어떤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은 이제 일단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매수세가 시장 대비해서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세로 보게 되면 ADX 지표 자체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하락은 하는데 이제 추세 강도는 좀 세고 있지 않는, 그래서 좀 일종의 이제 요 흐름이죠. 6월 달에 이제 바닥권 잡을 때에 이 흐름을 조금 이제 우리 변동성 지표로 조금 살펴보면 이제 좀 물존에 침체존에서 지금 이제 플랫형 조정을 일주일 넘게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2,000원대가 조금 이제 지지되면서 이제 이번 주에 45,000원이 어떻게 좀 회복되는지를 볼 수 있는 흐름이 이제 가장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하려고 하면 이제 45,000원대 회복이 가장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뭐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유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정들이 조금 더 밀렸습니다. 밀렸기 때문에 기준일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이제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회복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과 파라볼릭자의 어떤 하락 추세에서 이 45,000원대 회복이 어느 지점에서 되는지를 가장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